안녕하십니까. 변증법적 도시, 미래 강수 도시의 근린단위 공동체 규약에 따른 건축 생산과 건축 재료 순환 방안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동시간대의 기존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또한 본 자리에서 많은 배움과 교류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참석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증법적 도시는 우리가 연구하는 미래 강수 도시의 모습이 하나의 완결된 도시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참여 주체 간 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장에 나타난 그림은 제가 본 공모안을 준비하며 현 시점의 미래 강수도시 건축 생산 시스템의 실행 계획의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간 계획보다는 시간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축 위에서 9개의 연구 주제가 갖는 관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들은 본 연구의 주요 소재인 건축 재료와 도시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이기도 하며 다양한 단계에서 중첩됩니다. 본 공모안의 목표는 미래 강소 도시의 시계열에서 장소 가치의 지속적 향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공모에서 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 세부 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중첩되는 내용을 갖던 1단계의 쟁점을 모아 건축 재료를 중심으로 한 9개의 제안으로 응축하였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연구의 과정은 가치 판단과 실행 방안의 탐구의 두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거인들의 어깨를 빌리는 것으로 가치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학자와 철학자의 저서를 많이 읽고 참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개별적인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 생산 시스템 관련 연구의 결과와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실행 방안은 현실에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생각할 지점을 던져주는 의문들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연구 주제의 제안으로 간결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단계에서는 도시 구성원의 자율적, 자발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질서의 제안, 그리고 도시계획의 시간적, 공간적 오차를 조율하는 방안, 구성원의 도시 변화와 지속의 참여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미래 강소도시의 지향점으로 소규모 도시로서의 정체성 구축과 작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난수의 탄력적인 도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그 첫 단추로 길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길은 아래 사례를 보시다시피 정체성의 구축에 있어서 물리적인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구현 가능하고 그 조성 과정과 이후에 지속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원의 수가 메트로폴리스만큼 많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행 연구이자 이론적 개념으로 리처드 세넷의 무질서의 관점을 채택하며 세넷의 개념을 받아들인 다음 세대 건축가의 아성블라주 개념을 통해 도시 변화 과정을 이해합니다. 1단계 연구에서는 난수를 건축 재료의 영역으로서 컬러 코딩을 위한 숫자 부여 정도로 나타내었다면 이번 2단계에서는 도시의 난수는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산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난수를 받아들일 성숙한 방안을 뒤이어 제안합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발견한 생애주기 동조와 도시계획은 미래 강수도시 네트워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요와 공급의 시기가 정확히 들어맞도록 통제하는 게 아닌 그 차이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 성장, 보존, 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때 변화 가능성과 비용의 변화가 건물 및 도시의 생애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조율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도시의 생애주기 평가와 뒤에서 설명드릴 건축재료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DAO를 통해 구현 가능하며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건축재료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서 마련된 방안입니다. 루이스 칸이 벽돌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었던 일화처럼 우리는 건축재료의 생애 경로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1단계 연구에서 제안한 재료 환경으로서의 근린의 개념과 연속되며 건축 재료와 그것이 쓰였던 건축 디테일이 모두 함께 BIM으로 접근 가능하고 현실의 물리적 객체인 건축 재료와 그것의 비물리적 정보를 연결할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의 구축을 함께 제안합니다.
플랫폼은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가치 유지 혹은 건축재료의 연계 가치의 생성이 중요합니다. 건축재료 환경은 앞서 살핀 재료 환경으로서의 근린의 개념과 유사하게 건축재료로 조성되는 환경을 뜻합니다. 본 장은 건축재료가 군집하는 영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법과 직결되면서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무질서인 용도와 함께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 소규모 주체의 건축적 참여 정도로 설명하며 이를 도시의 장소감을 결정하는 척도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용도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법 혹은 미래 강소도시 네트워크의 자율적 행동에 의한 건축재료 환경 조성 및 품질의 지속적 증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미래 강소도시의 지향점인 정체성 구축과 그 방법인 길 만들기를 위해 현재 법제 하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방안인 단지를 융합한 가로단지를 제안합니다. 가로단지는 기존 면 형태의 아파트 단지의 폐해를 개선하고 다수의 도시 연구를 통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가로를 거주민 활동의 장으로 받아들여 동네의 연안문 부분으로서 이면도로를 두지 않고 가로를 중심으로 근린을 형성합니다. 용도 변경이 다채롭게 발생하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변화무쌍함을 받아들이면서 각 가로단지 거주민의 합의에 따른 공적, 사적 성격의 오픈스페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로단지의 관리 거버넌스는 선행연구와 사례로부터 시스템 내부의 합의와 환류 과정이 필요하며 시스템 외부의 무소불위의 개입에 대한 효과적인 조율 방안이 필요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잘 조직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지만 그곳에서 발생하는 신증축 사업의 위원회와 전문가의 협의에서 정작 사업을 원하는 주체는 주요한 역할을 갖고 참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외부자에 의해 사업 실행 등의 개입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래 강소도시가 가로단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된 큰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이들 간 협의와 건축재반 사업 실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그들의 물리적 위치관계를 바탕으로 분산적이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가로단지의 비건폐 영역은 재개발 대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택지 및 그 이후의 주택지의 실패를 교훈삼아 제안되었습니다. 가로단지에서 비건폐 영역의 형성에 있어서 거주민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며 거주민의 선택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 각 조건에 따라 느껴지는 가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의 개별적 선택을 통합하여 선택의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물 정보와 공간 정보 통합을 통한 예를 들면 공간 전략 환경 계획 그리고 건축재료 순환을 위한 시간 전략을 포함한 건축재료 환경 전략 계획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짧은 도시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적 전략 실행을 위한 공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공간의 여건은 각 가로단지의 거주민에 의해 모두 다르게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 해체를 수반하는 택티컬 어바니즘의 장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건물 해체와 조립의 과정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재료 식별번호의 연속성 있는 업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계자가 플랫폼의 수익을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 작업으로서 건축재료 데이터의 동기화 및 호환 방안을 제시합니다. 해체 설계를 뒷받침할 실행 방안입니다. 거주민에 의한 도시의 개별적 변화를 도시의 주요 난수로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기술적인 기초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도적 방법으로 영국의 LVMF를 참고하여 이를 더 범위가 좁고 변화가 많은 가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3D 재건과 BIM을 조합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로 이미지의 촬영과 손쉬운 학습과 꾸준한 대조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가로 경관의 현실 변화가 관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스템은 건축재료의 관리가 발주 및 공급 단계에서 그치므로 건축재료 순환에 한계를 보입니다. 건축재료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연속적인 생애 이력 추적과 관계 설정을 위한 식별번호 이용 방안과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암호화폐의 경우처럼 플랫폼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 등은 향후 연구되어야만 하며 이처럼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우측과 같이 제시합니다. 신뢰할 만한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 간 건축재료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선 내용이 종합되어 구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건축재료 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재료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건물과 비건폐 영역의 확대, 용도와도 관계되며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도시에서 발현하는 다양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본 연구는 지난 반년간 제게 무척 좋은 학습의 과정이었으며 도시를 상상하고 고찰하는 사고력을 키워준 커다란 동력이었습니다. 본 공모에 참여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며 공모를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